지금 보시는 화면은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화면인데요. 팔란티어라는 회사의 이름이 기원하는 이 구슬입니다. 나중에 조금 있다가 동영상을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대비해서 다른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코인들의 폭락이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자, 튀어오르는 팔란티어와 최근에 좀 쉬어가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항상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수많은 투자 결정을 하게 되는데, 레이 달리오께서 책을 4권을 쓰셨는데요. 그 중에 Principles Life and Work, Principle for Success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를 글로벌 매크로 인베스트먼트 펌의 가장 큰 회사로 키우신 분이 수많은 투자 결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결정 중에 아이디어 머리터크러스라고 하는 건데, meaningful work, meaningful relationship인데, 이게 radical transparency 이런 걸 제가 좀 적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8가지 원칙으로 한 번 더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을 찾으세요. 와, 쉽지 않아요. 넘버 2. 올바른 판단에 대한 가능성을 올리는 게 소중합니다. 결국엔 probability of being right이에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justify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을 만한 사람의 생각을 무조건 쫓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느냐면 triangulate your view라고 했습니다. 당신도 육체 이탈에서 나오고요. 다른 사람과 당신의 중간에 서서 이거를 공정하게 판단하라 라고 얘기했고요. 결국 뭐 하냐면 believability를, 자, 우리가 투자의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스텝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좋은 감정을 유지하라. 자, harmful emotion은 learning and deciding을 바꿀 겁니다. deciding 사고 나서 그 다음에 배울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 최선의 대답을 찾는 것에 집중하되 당신에게 어울리는 답만 찾지 마세요. 자, 당신은 최선의 가능한 선택을 모를 수 있다는 점을 믿으라. 아까 제가 triangulate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올바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의 중간에 외부의 3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할지라도 믿을 수 없거든요, 이거를. 제가 최선의 길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걸 믿으라.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모르는 거를 다룰 수 있는 나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중들의 믿을 만한 점의 무게를 둘 투자 결정 과정과 당신이 믿는 것과 서로 비교해서 최종 결정을 내려라. 그래서 항상 대중이 맞는다고 하면, 뉴스가 맞는다고 하면, 신문이 맞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 투자를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네, 자, 오늘도 레이 달리오님의 투자 핵심 철학을 읽어보면서 시작했고요. 자, 우리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얘기를 하면서 코인 시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물론 코인이 변동성이 크기도 하지만 이슈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플레, 미국 부동산이 지금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서 미국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주식 TV 보시면 동영상이 있고요. 라이브도 있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을 겁니다. 게시물에 제가 오늘 뭐 할 건지는 계속 미리 올려놓습니다. 이 게시판에 가보시면 심심하지 않으실 겁니다. 미리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올려놓는 게 있는데요. 자, 먼저 트럼프께서 관세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먼저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비트코인 말고 1달러당 1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시도됐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질을 강화할 거라고 오히려 연방 FOMC의 거버너이신 크리스 웰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명확한 규정과 법들이 필요하지만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의 중앙은행 리저브만 얘기했었는데 스테이블 코인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또 다른
자, 이분은 그 싱가포르 국립대를 나왔다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분이 자, 스틸마크 코인 벤처 캐피털의 설립자이신데요.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는 분이세요. 이분이 나오시고 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자,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막 누구나 다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reputational risk, 이게 명성 리스크 하잖아요. 그리고 increase integration is of treasury BTC, 결국엔 트레저리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국채를 발행해서 중앙은행이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5년 동안에 1밀리언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는데 이제 그 법안들이 상원은 발의가 되어 있고 트럼프가 사인을 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런 이슈까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자꾸 이슈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트럼프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에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하면 비트코인이 주말에 관세 얘기를 나오니까 예전에는 24시간 움직이는 것들이 없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시아 시장이 움직여야 나스닥 선물 시장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CME가 지금 어떤 바로미터가 되어 왔었는데, 실제로 24시간 거래가 되는 비트코인이 오히려 정부 정책, 트럼프 정책이 한번 터질 때마다 비트코인이 빵빵빵 빠져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비트코인과 S&P 500 지수가 동행을 하고, 심지어는 이런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죠? 비트코인이 S&P 500 지수를 리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두 가지 이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넘버 원, 지금 인플레이션이 4.6%라고 최근에 금리가 많이 좀 내려왔었거든요. 금리가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내려왔었는데, 그러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4.6%라고 인플레이션이 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 금리가 내려가는 거 아니다. 사실은 왜 그런 거냐? 지금 아시겠지만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이게 지금 머스크가 하고 있는 거죠. 자, 정부 효율 재정을 위해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저기를 굉장히 머스크가 찾아보고 있다. 저쪽에 사기로 집행되는 자금이 많이 있다. 이거를 많이 줄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 메디케이와 메디케어를 줄이면서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면 훨씬 더 채권 금리가 안정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와 자,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 고금리가 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금리를 내리면 같이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이 6% 이상의 모기지 레이트면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비율이에요. 그리고 5에서 5%대, 4%대, 3%대. 지금 미국의 페드의 기준금리가 5%에서 4%대로 내려왔는데, 그죠? 기준금리보다 원래는 모기지의 담보대출 금리가 훨씬 높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3에서 3%대 금리가 가장 높아요. 심지어 3%대보다 더 낮은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미국 사회에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어도 미국이 주택이 예전처럼 서브프라임 2008년처럼 무너지지 않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코인이 왜 중요하고 인플레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팔란티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0종목 넘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실제 종가 기준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팔란티어를 사요, 해요, 팔아요 얘기를 하면서 한번 살짝 발을 담궈 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SPY,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 500 종목 중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을 편입하는 ETF를 편집했는데 그 종목도 잠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를 잠시 얘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너무 늦었나요? 사기가? 지금 S&P 500과 비교를 하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엄청나게 최근 1년으로 300%를 넘었습니다. 최근 1년간 12개월 기준으로요. 네. 자, PLTR인데 모르시는 분 없을 거고요. 시가총액이 253빌리언입니다. 이게 1빌리언이 1,000원이면 1달러당 1,000원이면 네, 253조 원인데 지금 1,500원 육박하니까 거의 그죠? 400억, 400조, 500조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가장 시각적으로 잘 정리를 해놓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글을 올려놨기 때문에 시간 되면 한번 보시고요. 자, 맥도날드하고 비교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건 팔란티어인데요. 팔란티어의 레버뉴입니다. 매출액이 2.8빌리언이에요. 빌리언이 조원이라고 말씀드렸죠. 1달러당 1조 원이면 편하게 그냥 제가 이제 2.8빌리언으로 할게요. 근데 맥도날드는 시가총액이 비슷합니다. 물론 팔란티어보다 작아졌어요. 하지만 매출은 10분의 1밖에, 맥도날드의 매출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팔란티어가 맥도날드의 성장률보다 10배의 더 매출액 성장률보다 10배 더 밸류션을 받고 있다는 얘기고요. 시스코는 52배입니다. 물론 시스코는 맥도날드의 2배 정도입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은 시스코보다 팔란티어가 앞섰습니다. 자, 앱도우브 거의 10배는 안 되고요. 7배, 8배인데 시가총액이 훨씬 작습니다. 자, 물론 넷인컴이나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으로 가면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매출로만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성장률은 지금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팔란티어를 3개월 전에 찍은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는데요. 팔란티어 제 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제가 이게 AI와 인간이 공유하는 온탈러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25분짜리입니다. 실제로 이제 온탈러지라는 하는 터미널러지는 인간이 인식하는 말과 글 그리고 AI가 인식하는 말과 글을 같이 공존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 국방부 CIA 이런데 수주를 하다가 지금은 네, 민간 기업에 점점 수지가 매출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성장률이 대략 한 올해도 40% 정도라고 하고요.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팔란티어를 이제 여기는 제가 들어가 보시면 요술의 구슬이었어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제가 이제 첫 화면에 보여드렸는데 지구의 반대편도 돌 수 있고요.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악마 같은 눈 보이시죠?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 구슬이에요. 그죠? 네, 자, 그 팔란티어가 그 구슬의 이름인데 우리 알렉스 카프께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제가 이거 지금 신규로 팔란티어 1% 편집하고요. SPYD, S&P 500 중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 종목만 모아놓은 거를 1%씩 편집을 했는데요. 자, 전일 봤더니 추세를 봤더니 제가 3개월에 자 주도 업종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 지금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말씀드리는 거에 마지막으로 3개월 강세를 봤더니 기존에 브로드컴, 넷플릭스는 똑같은데 테슬라 지금 제가 3개 편입하고 있죠? 편입하고 있습니다. 실제 10개 종목 중에
신규로 팔란티어가 지난주에도 들어왔고 이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를 편입을 합니다. 웰스파고와 골드만삭스는 왔다 갔다 합니다. 6위는 메타인데 아직 박혀서 뺐고요. 노보노 엔비디아는 그대로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최근 3개월 내에 약세의 메가기업이라고 하면 60개 초대형 시가총액 초대형 상위 기업입니다. 엔비디아가 3개월 동안 약세 기업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면 엔비디아는 나중에 봐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엔비디아 없습니다. 머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노보노디스크 없습니다. 일라일릴리, 아스크라제네카 등이 빠졌습니다. 자, 월가는 워낙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티커까지 퍼센트까지 쿼터별로 누적 최근 3분기별로 띄워 놓으셨으니까 가서 보시면 되고요. 어제 종목을 봤더니 지금 이제 제가 금요일 날은 일이 있어서 녹화를 못했고요. 그래서 종목도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빈후드가 좀 많이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은 특별히 왔다 갔다 해서 실제로 종목을 이제 제가 편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로빈후드만 올랐기 때문에 1%밖에 비중이 없어서 절반만 줄여놨고요. 나머지 조정을 받는 갖고 있었던 구글, 테슬라, 브로드컴을 1%씩 편입했고요. 신규로 팔란티어와 SPYD를 처음으로 배당주 ETF를 하나 편입을 합니다. 그래서 총 4% 주식을 확대하고요. 0.5% 현금을 만들어서 총 4.5% 주식 매수를 합니다. 종목은 기존에 10개였는데요. 지금은 팔란티어를 하나 샀고요. S&P 500 고배당 ETF SPYD를 1% 편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건 이제 종가 기준으로만 했기 때문에요. 자, 조그맣게 SPYD와 팔란티어를 1%씩 편입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종목들 중에 테슬라와 자, 어바고, 이게 브로드컴입니다. 네. 자, 제가 지금 구글, 테슬라, 그죠? 테슬라 비중 1% 늘렸고요. 구글도 1% 늘렸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오늘은 많이 오른 후드만 절반을 팔았습니다. 기존에 작은 비중이지만 넷플릭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점핑을 샀는데요. 6.2%가 그래요. 비중은 계속 제가 조정이 없기 때문에 확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보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